유년 시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작품에서 흔한 소재였습니다. 이 유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모두 아름답고 순수하고 환상적으로만 보였고 그만큼 독특하고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동심을 다듬지 않은 통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사회 규범을 모르고 흑백 논리의 이분법을 또 미처까지 못한 순수 원시적인 중심이라서 다듬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유년 시절과 성인 시절의 차이점은 생각의 규모에서 나옵니다. 유년 시절이 인생의 황금기로 보이는 것은 그 시절에는 한국인은 무언가 갈증이나 결핍, 욕구 불만에 처했던 부정적 기억을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 소설로 분류되는 오정희의 단편 중국인 거리의 첫 부분을 보면 특이한 환경에서 겪게 특이한 체험담 등 다음과 같은 유년의 부끄러웠던 자화상이 나옵니다. 이 선창의 간이 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자리에 테이블을 와글와글 잠가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행량에 따라서 가락국수, 만두, 찐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을 떼어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탄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 말엽입니다. 소설에서는 당시 인천의 자유공원 북성동 지금의 타인의 사원이 위치한 자리인데 그곳에 사는 동네 아이들은 맞벌이 부모 때문에 방과 후 식구가 없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싫어합니다. 그 무료함을 못 이겨서 때려져서 기차의 산더미로 실려온 석탄을 훔치는 것을 즐깁니다. 훔친 석탄을 받은 분식집 어른도 어린이들의 절도 행위를 방임합니다. 방임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석탄을 훔친 애들은 그것이 불법인 줄 판단을 못하니 죄의식마저 못 느낍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소녀는 성장하면서 할머니의 죽음을 겪으며 세상의 불행과 슬픔을 알게 됩니다. 물론 소설에는 이 허구성 가상의 인물의 시점을 빌어서 부끄러웠던 자화상을 들려줄 수는 있지만 자서전에서는 실제로 그러지 하지 못합니다. 앞서 인생주의 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자는 문의 주제에서 연대기 구성 인생 주기표에 넣을 만한 여러 세부 항목 중에 어른이나 선생님에게 혼났던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누가 보아도 부담 없이 들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자서전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론 잘못도 잘못 나름이고 어느 정도까지 부담 없이 들어주느냐는 상대적이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행을 저질러서 소년원에 갔었다는 일은 학교에서 정학을 받은 일까지 듣기 부담스러워서 아마 털어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은 성장 단계라서 사람들에 따라 쌀의 분발이 자기 자체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규칙에 어긋난 행동, 그러니까는
시험 부정행위라든가 수업을 빼먹기라든가 수업 중에 장난을 치거나 학교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에 가담을 하고 기물 파손한다거나 교내 흡연 등을 해서 혼이 났던 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과일 서류를 하다 혼이 났던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일차 행동은 근소의 심리에 못 이겨 그저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 친구들보다 더 어리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보면 주인공인 싱클레이어가 어린 시절에 동네 친구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쇼킹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동네 과수원에서 과일을 훔쳐보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 말을 들은 어떤 질 나쁜 친구는 싱클레이어가 그 사실을 과수원 주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몇 차례의 돈을 떠갑니다. 그렇지만 운 좋게도 친구 데미안의 중대로 그런 혹은 오래가지 않게 됩니다. 이 싱클레이어의 말실수는 어린 나이라서 결단력의 부족 탓입니다. 이 숲실과 자서전에서 저러 보았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매일 출애한 옷차림으로 장사하시는 부모님이 부끄럽게만 느껴져서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을 속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확고한 경시심을 갖지 못하다 보니 쉽게 열등감에 빠진 탓입니다. 학생에 대한 인권 존중이란 개념이 아예 없었고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이 관례화되었던 시절을 보낸 분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사고를 쳤다 하면 야단 맞고 엄한 벌을 받으면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하고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필자가 본 바에 의하면 대학 교수나 고위공직자, 의사, 목사님처럼 최고위층 어른들과 그에 한해서 학생의 잘못에 대해 인격을 존중해주며 좋은 말로 꾸짖으며 반성하도록 했습니다. 여하튼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혼이 났던 경우는 선임이 되어서도 부끄럽고 상처 어린 추억으로 기억되고 때로는 재수가 없어서 억울하게 겪었던 일로 치부되며 그런 사연을 자신에 쓴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라서 아예 피해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상처 어린 부끄러운 자화성으로 괴롭혔더라도 자서전에서 담당하게 수뢰한다면 자녀교육에서 경각심을 주는 지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독자층이 학생이라면 어른들의 그런 추억담을 읽고 난 후에 어떤 경우에 자칫하면 실수를 하는지 파악하게 되고 언행을 그만큼 조심하게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힌 악행은 철없는 학창 시절에 저지를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들려줄 때 객관적으로 그 원인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유혹에 넘어가며 살아왔던 삶을 참여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쓴다면 우선 교우관계를 비롯해서 시험 성적으로 인한 시비라든가 즐거운 수업 장면, 입시 위주 학업 스트레스, 사고역에 시달리는 학생들 등이 주 내용을 이룹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재학생의 과외 교습과 학원 수강 금지령이 있었기에 사고역 스트레스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재미있고 인상적인 사건도 많이 겪습니다. 학생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러 희비를 겪으면서 판단력을 익히며 성장합니다. 조정래의 장편 풀꽃이다를
내용을 보면 학교 내에서 건강하지 않고 명랑하지 않은 학생들 이야기가 그들이 에피소드처럼 많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인 강교민이라는 교사는 늘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로운 분입니다. 학생들의 곤란한 문제를 자신이 문제인 양 적극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학교 생활에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낭만적인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왕따라든가 폭력, 성범죄, 기타 불법 행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왕따라는 말은 1990년대에 마식함에 등장하면서 생각이 났지만 왕따 현상은 오래전부터 직장인이든 단체이든 사람 모인 곳이라면 의뢰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성인 세계의 축소판이고 강자와 약자가 있는 세상입니다. 학교 생활도 일종의 사회와 가정을 겪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창시절에는 즐거운 추억 외에도 갈등이나 아픔, 반성이나 안타까움 등을 안겨준 사건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서전에서는 유년 시절에서 학창 시절에 명예에 깃든 이런저런 추억담을 쓰면서 자신을 새삼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선생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구에게나 학창 시절은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선생님과의 관계는 성장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는 판단력이라든가 자기 소지심이라든가 신념 등이 확고하게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모와 선생님의 일반적인 훈계와 가르침으로 성장을 하고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자신에게 나쁜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서전에 어떻게 담아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싫었습니다. 이 선생님을 편하게 할 정도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거나 천주를 바치는 부잣집 애들이나 좋아하고 사랑이 없이 군대식으로 아이들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갔었는데 그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바가지 선생님이라든가 5학년 담임 선생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똥바가지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선생님이 아이들 야단칠 때 쓰는 트레이드 마커였습니다. 이것도 몰라 이런 하면서 폭언을 즐겼던 공포와 증오의 선생님으로 기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표현이 재래식 화장실 분뇨통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내 기억에도 그 똥바가지라는 말은 내뱉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검은 피부에 늘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신주머니를 준비 안 했다고 신발을 황박하도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쪽지 시합선 성격이 나쁜 아이에게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벌이라고 하기에도 잔인했습니다. 할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나도 그 선생님이 무섭고 정말 싫었는데 그것은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